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월 9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는 학교에 갔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같이 이발소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를 좀 짧게 유지하는 걸 좋아해서 이발소에 자주 가는 편입니다. 원래는 한 3주에 한 번씩 머리를 자르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그 인터벌이 좀 길어졌습니다. 보통 4주 아니면 한 5주에 한 번씩 이발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제가 머리를 자르는 횟수가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발소에 가기가 좀 두려울 정도로 요금이 많이 올라갔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캠브리지는 생각보다 이발소가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예약을 받지 않고 오는 순서대로 기다렸다가 이발 서비스를 받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발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좀 부족해서인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깁니다. 30분은 보통이고요. 한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발을 자주 하기에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좀 자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국의 대체적인 비즈니스 상황을 보면요. 이렇게 사람이 모자라는 것은 비단 이발소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구인난이 좀 가속화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일할 사람이 모자라는 것이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한국은 약간 다를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베이비 부머가 은퇴를 시작하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나 많이 줄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보통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한다고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인력을 메꾸기 위해서 기술력이 발전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 현재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테크 위주로 투자하는 한국 투자자분들께서는 앞으로 좋은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월 9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주 긍정적인 차트로 기분 좋게 방송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들어서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조금은 우울했는데요. 어제 확실하게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PIMG.com의 S&P 500 맵을 보시면요. 떨어진 종목이 드문드문 발견되긴 해도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 추세를 만들어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테크주들이 굉장히 좋은 색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6.43%나 폭등을 했고요. 브로드컴이 플러스 2.44, 애플이 2.4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역시도 2.66, 구글이 2.29% 상승하면서 테크주들이 어제 상승 추세를 이끌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어제 주가의 변동 사항을 보시면요. 다우존스가 플러스 0.58%, S&P 500은 1.41% 급등했고요. 나스닥이 가장 좋았습니다. 플러스 2.20%로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어제 나스닥의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던 성장주의 이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바이테가 10.76%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레모네이드 플러스 10.27, SMCI, 슈퍼마이크로가 플러스 9.64% 보였습니다. 오픈도 플러스 8.97, 아미 플러스 8.64, 마벨 테크놀로지 플러스 6.99, 업스타트 플러스 6.92, 아사나 플러스 6.75, 엔비디아 플러스 6.43, 파이버 플러스 6.37,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플러스 5.58% 만들어내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보인 성장주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미존 탑 12의 성적입니다. 어제 12종목이 모두 플러스를 기록하는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무려 9.64% 단 하루 만에 폭등을 했고요. 두 번째로 엔비디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6.43% 올라가면서 최고치를 경신하는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세 번째로 팔란티어가 오래간만에 4% 이상 상승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소파이가 플러스 3.77, 나비타스 플러스 3.75, 온세미 플러스 2.96, 인피니엄 플러스 2.89, 아마존 플러스 2.66, TSMC 플러스 2.64, 우버 플러스 2.48,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1.89, 마지막으로 테슬라까지도 1.25% 상승하면서 12종목 모두 상승하는 기분 좋은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주인공은 엔비디아였습니다. 하루 동안 주가가 6.4%나 급등을 했는데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한 데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세 개의 기사를 통해서 엔비디아에 발생한 호재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를 함께 읽어보시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칩 제조업체인 엔비디아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새로운 데스크톱 그래픽 프로세서, 우리가 GPU라고 부르는 거죠. 새로운 GPU를 공개한 이후에 월요일 날 엔비디아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급등했다라고 시작합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6.4% 이상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인 522.53달러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는 첫 번째 이유가 비디오 게임 애호가를 겨냥한 그래픽 프로세서인 지포스 RTX 40 슈퍼 시리즈를 발표한 후에 상승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상승한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새로운 GPU, 지포스 RTX 40 슈퍼 시리즈의 출시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미 언급드린 것처럼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는요, 이번 주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 CES라는 행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엔비디아는 AI에 관련된 다른 구성 요소와 소프트웨어도 발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요, 월요일 장중 트레이더들은 320억 달러가 넘는 엔비디아 주식을 거래하면서 어제 하루 동안 월가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AI, 인공지능의 열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특히 이번 주에는요, CES라는 굉장히 유명한 테크 관련된 컨벤션이 개최가 되면서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등한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에서 정리해주고 있는 것처럼 중국용 AI, 인공지능 칩 대량 생산을 곧 시작한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달됐기 때문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읽어보시죠. 미국의 수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는 2024년 2분기가 되면 중국용으로 설계한 인공지능 칩의 대량 생산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어제 로이터 통신은요, 이 문제에 정통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보도를 했는데요. H20라는 반도체 칩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새롭게 중국용 칩으로 디자인한 이러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초기 생산량은 제한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고객사한테 딜리버리는 할 수는 없고요. 주요 고객사한테만 주문을 처리할 계획에 있다라고 발표가 나온 사항입니다. 원래 작년 11월에 출시된 예정이었던 H20는요, 미국의 수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개발한 세 가지의 중국 전용 칩 중 가장 강력한 칩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엔비디아가 이 세 가지 칩의 판매에 대해서 발표를 정식적으로 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2분기부터는 중국용으로 설계된 새로운 인공지능 칩이 판매 개시된다. 반가운 소식이 전달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6.4% 이상 급등한 세 번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중국 전기차 부분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라는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중국의 4대 전기차 브랜드가 자사의 기술을 자율주행 시스템의 두뇌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미국의 수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사업을 확장하려는 엔비디아의 의지를 강조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요, 월요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기술 컨퍼런스에서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4개의 업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리오토, 두 번째는 그레이트 월 모터, 세 번째 지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전기 자동차 비즈니스에 뛰어든 샤오미까지 이렇게 4개의 굉장히 굵직굵직한 자동차 제조업체와 파트너십을 결성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자랑하는 드라이브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자율주행을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가 나온 사항이고요. 여기 엔비디아가 자랑하는 드라이브가 나오는데요. 드라이브라는 테크놀로지는 어떠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드라이브는요, 자율주행 차량 AV의 개발 그리고 배포를 위한 포괄적인 엔드-투-엔드 플랫폼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다른 기술 산업에 도움이 없이 그냥 엔비디아 하나만 믿고 쫓아오면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결해 준다. 이러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요, 그냥 하드웨어, 즉 반도체 칩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필요한 툴을 다 제공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하드웨어는 엔비디아 드라이브 올인이라는 강력한 이 자율주행용 시스템 온칩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는요, AV, 즉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기반이 되는 실시간 운영 체제인 엔비디아 드라이브 OS가 제공이 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시뮬레이션도 제공을 할 수 있는데요. 개발자가 안전한 가상 환경에서 AV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플랫폼 엔비디아 드라이브 심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 인프라도 제공을 합니다. 따라서 엔비디아와 함께라면 자율주행을 구축할 수 있는 모든 툴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굵직굵직한 자동차 업체와 이미 파트너십이 결성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우디라든지 메르세데스 벤츠, 볼보, 웨이모를 비롯한 여러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 그리고 자율주행 스타트업에서 엔비디아의 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중국에 떠오르는 전기차 브랜드는요, 엔비디아의 자동차 기술 비즈니스에 있어서 핵심 시장이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붐이 일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중국 쪽의 추세가 가장 빠르고 강력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중국의 자동차 업체들은요, 더욱 진보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그리고 자율주행 기능을 출시하기 위해서 경쟁이 강화되고 있다.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라든지 인텔, 퀄컴 같은 반도체 기업들은요, 엄청난 성장 기회를 중국에서 만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의 비즈니스 기회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바로 온라인 자동차 쇼핑 지원입니다. 이제는 자동차도 온라인으로 사는 시대가 도래를 했잖아요. 이번에 CES 발표에서 엔비디아는 광고 대기업인 WPP, 로터스 및 기타 6개 회사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더욱 진보된 온라인 쇼핑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자동차 담당 부사장인 데니 샤피로는요, 자동차 제조업체와 딜러들이 엔비디아의 기술력을 사용해서 3차원 그래픽 그리고 더욱 생생한 그래픽으로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대부분의 상품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이러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엔비디아의 그래픽 기술력이 한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로 앞의 기사를 통해서 잠깐 엿볼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정말 스마트카 시대 그리고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요, 엔비디아라는 주식이 다시 한번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수혜주일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스마트카 시대의 또 다른 수혜주로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스마트카 시대의 수혜주는 엔비디아 하나뿐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폭스바겐이 올해 내 챗GPT를 통해서 운전자와 대화할 수 있는 차량을 출시할 예정이다라는 굉장한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람이 자동차랑 대화하는 시대가 시작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동차 제조업체인 폭스바겐은요, 올해 중반 정도까지는 차량에 챗GPT를 통합한 음성 비서가 사용자와 양방향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월요일 날 엄청난 발표를 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올해 2분기부터 북미 그리고 유럽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챗GPT가 탑재된 첫 번째 차량을 CES 전자제품 박람회에서 선보였습니다. 2분기 초면 4월달, 5월달 따라서 몇 달 내에 우리가 정말 자동차랑 대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추워라는 말을 하면 온도를 높여주고요. 버터치킨이 먹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면 가장 가까운 인도 식당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도 요리가 버터치킨인데요. 자, 어쨌든 이 인공지능은 다양한 요구를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폭스바겐과 이번에 기술 제휴를 맺은 세렌스 경영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폭스바겐 브랜드의 기술 개발 담당 이사회 멤버인 카이 그리니치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돼서 고객들이 이제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차량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고객들은 수동으로 좌석을 조정하는 대신 음성 대화 시스템을 사용하길 원한다라고 하나의 사용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단 좌석 조정뿐만 아니겠죠. 창문을 열고 닫는다든지 라디오를 켜고 끈다든지 아니면 리어 미러, 그러니까 백미러까지도 우리가 좀 조절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상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애플 카플레이 그리고 안드로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차량 내부의 기능을 조절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게 다음 단계다. 따라서 지금은요, 애플의 카플레이 그리고 안드로이드를 통해서는 이 차량 내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게 통합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다음 단계는 이 모두를 통합하겠다. 따라서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요, 그냥 음성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하게 된다. 그 얘기는요, 다가오는 미래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이제 자동차 안에서 할 수 있고요. 그걸 다 음성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확장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은 인공지능 기술을 소형 세그멘트 차량의 표준 기능으로 적용한 최초의 대량 제조 업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참고로 미국에서는 제너럴 모터즈가 지난 3월 달에 챗GPT가 기반이 되는 AI 모델을 사용해서 가상 개인 비서를 개발 중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움직임은 폭스바겐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따라서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은요. 드디어 스마트 카 시대가 도래가 됐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자율주행보다 빨리 찾아온 거죠. 이제부터는 차량과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시대가 왔고요. 이제 모든 기능을 음성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요, 이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애플의 카플레이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이제 자동차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시대가 곧 밝아올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아주 오래간만에 알파벳 관련된 호재입니다. 여러분들 알파벳이라는 기업 안에는요, 정말 크고 작은 회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알파벳 그러면 기억나는 기업은요, 구글을 비롯해서 한 두세 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기업인 웨이모라든지 딥마인드, 알파고로 유명해진 딥마인드 정도, 그 정도밖에 기억이 되지 않잖아요. 하지만 사실 알파벳이라는 기업은요, 수많은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거대 테크 기업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몇 기업 외에는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이유는요, 알파벳 이꼴 구글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구글의 매출 기여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알파벳의 전체 매출 중에 구글이 기여하는 부분이 99%가 넘어가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알파벳의 투자 가치의 커다란 알파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장차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웨이모라든지 딥마인드 말고도 정말 많은 기업들 중에서 혹시 포텐이 터지는 이러한 기업들이 발견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면서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사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알파벳이 AI 신약 개발을 위해서 일라이 릴리 그리고 노바티스와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기업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그 얘기를 들어보시죠.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산하에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 회사가 있는데요. 이름이 아이소모픽 랩스입니다. 아이소모픽 랩스 역시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알파벳 자회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번에 아이소모픽 랩스가요, 일라이 릴리 그리고 노바티스 이렇게 굉장히 굵직굵직한 파트너와 두 건의 연구 협력을 발표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런던에 본사를 둔 알파벳 자회사인 아이소모픽은요, 일요일 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일라이 릴리와의 계약이 첫 번째 제약 파트너십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커다란 이정표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계약 조건에 따라서 아이소모픽은요, 여러 표적에 대한 저분자 치료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일라이 릴리 그리고 노바티스와 협력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대가로 일라이 릴리로부터는 4,500만 달러의 현금을 선물로 받게 됐고요. 최대 17억 달러의 성과 기반 보상을 지급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순 매출액에 대해서 최대 두 자릿수 초반, 즉 10% 이상의 단계별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굉장한 파트너십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노바티스와의 계약은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세 가지 목표까지 확대가 될 예정이고요. 3,750만 달러의 선불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 또한 아이소모픽 랩스는 한 자릿수 중반에서 두 자릿수 초반에 따라서 한 7, 8%에서 10% 넘어가는 순 매출에 대한 로열티도 받게 되고요. 최대 12억 달러의 성과 기반 보상을 지급받게 되는 아주 좋은 조건의 두 가지의 파트너십이 이번에 결성됐다. 따라서 알파벳이라는 기업이요. 이제는 구글 말고도 다른 비즈니스에서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매출이 창출되기 시작한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최근 들어서 월가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추천하는 메가테크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아마존입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에 따르면 월가가 아마존의 사상 최고치 경신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의 주가는 2024년 초반에 거친 출발을 보였다. 초반에 조금 떨어졌죠. 하지만 이제 상승세를 재개할 태세를 갖추고 있고요. 2년 전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추적하는 애널리스트 중에요. 약 97%가 이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이커머스 대기업 주식을 추천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강추하고 있는 주식이 바로 아마존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도이치뱅크, 골드만삭스, JP모간 이렇게 많은 투자기관에서 아마존을 2024년 최고의 이커머스 기업 혹은 인터넷 주식으로 꼽았고요. 오펜하이머 그리고 로스 MKM 같은 경우는요. 가장 선호하는 대형주 종목으로 아마존을 선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트도 괜찮죠. 지금 굉장히 좋은 추세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아마존의 어닝 전망에 대해서 지금 시장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이는 부분적으로 인공지능의 순풍 덕분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약 25% 정도 상승 여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아마존이 목표 주가를 달성하게 되면 2021년 7월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에 근접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메가테크 기업 중에서는 지금 엔비디아만 더 나은 수익 잠재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 얘기는요. 목표 주가 대비 현재 상승 여력이 가장 많은 종목은 엔비디아가 1위고요. 2위가 아마존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모간 스탠리 인베스먼트 매니지먼트에서 포트폴리오를 총괄하는 앤드류 슬림몬이 나옵니다. 이 전문가가 이야기하기를요. 올해 아마존이 정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주가가 과거 역사에 비해서 비싸지 않고요. 실적을 상회하고 있고 컨센서스 추정치도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실적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아마존을 추천하고 있지만요.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투자에 따른 혜택을 누리면서 성장세가 개선되고 마진이 개선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가장 많이 언급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 번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공유해 드렸는데요. 2020년, 2021년 정말 막대한 자금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쏟아부은 기업이 바로 아마존입니다. 따라서 이커머스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폭으로 마진, 생산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가 가능한 거죠. 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아마존 역시도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클라우드 비즈니스에 대한 수요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예상이 가능한 거죠. 블룸버그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요. 아마존의 2024년 순이익에 대한 컨센서스 기대치는요. 지난 3개월 동안 무려 18%나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컨센서스 기대치가 상승한다는 얘기는요. 계속해서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올릴 뿐만 아니라 어닝에 대한 전망치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더욱이 아까 잠깐 언급된 것처럼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수익성의 개선은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아마존의 투자 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지표가 PER이잖아요. PER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만들어내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 이걸 측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이익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수익에 비해서 적어 보인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주가는 지금 현재 예상 수익의 32배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높은 수치긴 합니다. 나스닥 100 지수의 평균이 지금 23.9입니다. 따라서 시장 평균의 나스닥 100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수치긴 한데요. 문제는 아마존의 10년 평균인 57배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아마존은 성장주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50배가 넘는 멀티플의 거래가 돼 왔는데 지금 현재는 32배까지 떨어져 있다. 따라서 굉장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니드암이라는 투자기관에서도 밸류에이션을 아마존의 세일즈 포인트로 내세웠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니드암에서는 2024년 알파벳에 이어서 아마존을 두 번째로 선호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애널리스트 이름은 로라 마틴이고요. 로라 마틴이 얘기하기를 투자자들이 아마존의 핵심 이커머스 사업을 공짜로 얻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마존은 이미 클라우드 사업에서 AWS에서 엄청난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거기에서만 지금 밸류에이션이 충족된다. 그리고 이제 이커머스 사업은요, 사실 밸류에이션에 포함도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커머스는 공짜로 우리가 주식을 들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은 에버코어 웰스 매니지먼트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앤드류 황의 의견입니다. 2024년에 마진이 개선될 것이고 클라우드 수요가 주가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또 하나, 역사에 비해서 낮은 밸류에이션은요, 하방 위험을 줄여들 것이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보통 주식에 투자할 때는 리스크 그리고 이제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가, 수익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아마존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굉장히 작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나 그는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강세가 오히려 반대 지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경고의 메시지도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전체 지금 시장 모두가 작년 랠리 이후에 또 다른 한 해를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주가가 조금만 실망해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 얘기는요,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어닝이 계속 향상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야만 주가가 상승할 수 있고, 만약에 기대가 굉장히 높은데 만약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최근 들어서 테슬라와 더불어서 가장 많은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애플 관련된 소식입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기사 역시도 부정적인 기사인데요. 2024년 첫 번째 주에 중국에서 애플 아이폰의 판매량이 무려 30%나 감소했다라는 굉장히 좋지 않은 뉴스가 발표됐습니다. 2024년 첫 번째 주에 애플의 중국 내 아이폰 판매가 30%나 감소됐다고 제프리즈라는 투자기관의 애널리스트들이 메모에서 밝혔습니다. 반면 다른 안드로이드 그리고 화웨이 같은 경우는요, 같은 기간 동안 전년 대비 비교적 평탄한 성장을 달성했다. 따라서 다른 스마트폰 업체는 오히려 성장을 했는데 지금 애플만 30%나 이 판매 대수가 감소했다.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가 발견되는 거죠. 이번에 발표된 리서치 노트에 따르면요, 이러한 애플의 판매량 감소는 중국의 주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여러 아이폰 모델에 대해서 공격적인 할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나 떨어졌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2024년 첫 번째 주에 이커머스 플랫폼인 핀도더에서는요, 아이폰 15 프로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가격이 16%나 인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팔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고요. 30%의 하락은요, 애플의 세 번째로 큰 시장 중국을 얘기하는데요, 사실 두 번째로 큰 시장이 맞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세 번째는요, 유럽을 하나로 봤기 때문이죠. 미국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유럽, 세 번째로 큰
중국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3% 하락한 이후에 더욱더 하락률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특히 2023년의 3% 감소는요,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0.4% 감소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4년에 지금 이런 추세로 계속해서 판매량이 감소하면요, 애플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추가적으로 감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제프리즈 애널리스트들은 애플의 하락세가 중국의 경쟁사, 특히 작년 8월에 메이트 60 시리즈 휴대폰을 출시한 화웨이의 경쟁 압력에 인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마지막 분기에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요, 화웨이의 점유율은 무려 6%나 껑충 뛰어 올랐다.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타나고 있고요. 제프리스의 애널리스트에 따르면요, 애플은 2024년에도 중국 내 경쟁 업체로부터 더 많은 경쟁 압력에 시달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애플의 출하량이 2024년에도 주자릿수 감소세를 이어나갈 것이다. 따라서 10% 이상 작년 대비 판매 대수가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화웨이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2024년 애플은요, 실적이 굉장히 많은 폭으로 떨어지면서 주가가 긍정적인 추세를 만들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오래간만에 유니티 소프트웨어 관련된 뉴스입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가요, 어제 굉장한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직원의 수를 25%나 줄이겠다. 굉장히 좀 폭탄 같은 선언을 했거든요. 25%면 4명 중에 1명을 자르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떠한 배경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인 유니티 소프트웨어는요, 월요일 날 규제 당국에 제출한 서류, 그리고 회사의 내부 메모를 통해서 직원의 약 25%, 즉 1,800명을 한꺼번에 해고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발표한 이후에 유니티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5%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따라서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진이 상승하겠구나, 비용이 절감되겠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발표는요,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유니티의 사상 최대 규모의 감원이고요. 3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게임 업계 외부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진 않다. 따라서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인기 게임인 포켓몬고, 비트세이버, 하트스톤 이렇게 제작자를 포함해서 매달 110만 명 이상의 게임 크리에이터가 유니티의 소프트웨어 툴킷을 사용한다. 우리가 보통 게임 엔진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감원은요, 임시 CEO로 임명된 짐 화이트 허스트가 11월 달에 회사를 리셋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화이트 허스트는요, 월요일 날 모든 유니티 직원에게 보낸 메모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핵심 비즈니스에 집중을 하고 장기적인 성공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니티가 하고 있는 일의 수를 줄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감원은요, 참고로 2022년 7월 이후에 유니티가 실시한 4번째 정리 해고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불과 1년 반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4번이나 정리 해고를 진행하고 있다. 엄청난 수의 사람을 지금 자르고 있는 거죠. 따라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엄청나게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이러면서 순이익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데요. 자,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너무나 비즈니스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큰 폭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후자가 좀 더 가깝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이유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요, 시킹알파가 제공하는 유니티 소프트웨어의 페이지고요. 어닝으로 들어오셔서 세 번째 탭을 보시면 어닝즈 리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오시면요, 매출에 대한 리비전 트렌드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요, 지금 현재 시장의 전문가들이 유니티 소프트웨어의 매출에 대해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향 조정하고 있는지 그 트렌드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매출에 대한 전망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한 달의 트렌드, 세 달의 트렌드, 그리고 6개월의 트렌드가 나와 있잖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2023년은 물론이고요. 2024년, 2025년, 2026년 지속적으로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매출에 대한 전망치가요. 계속해서 마이너스 트렌드, 즉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비용을 절감하니까 앞으로는 순이익이 좋아지겠구나, 어닝이 향상하겠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무작정 생각하기보다는요. 유니티 소프트웨어의 비즈니스가 조금은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가 발견되는구나. 자, 비즈니스가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월 9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미준 방송 계속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국 시간 기준으로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업로드 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매일 방송을 제작하고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미국 주식 관련된 뉴스를 조금 더 빨리 받아보고 싶다, 이러한 욕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준 멤버십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 가입하시면 실시간으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 뉴스에 대한 소식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준 멤버십에도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